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인 방광염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아마도 여기 여자분들만 계시니까 다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흔해요. 감기처럼 좀 흔하게 걸리는 병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아랫배가 좀 뻐근하고 묵직해서 자꾸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을 갈 때 소변을 보는데 뭐가 좀 뻐근하고 따끔하고 보고 나도 시원치가 않아서 뒤돌아서면 또 자꾸 화장실 가고 싶은 그런 증상이 있을 때, 또 마치 감기처럼 좀 열이 나거나 몸살 기운이 있을 때, 그럴 때 한 번 정도 이제 방광염을 좀 의심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방광염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좀 관리를 하고 어떻게 치료를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방광염은 말 그대로 방광에 염증이 생겨 있는 거예요. 다양한 원인 때문에 이제 염증이 생길 수가 있지만 방광 안에 염증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예민하겠죠. 염증이 있는 부위 만지면 되게 쓰리고 아프고 예민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방광 안에 염증이 생기다 보니까 소변이 조금만 차더라도 상당히 평상시보다 좀 예민한 느낌이 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아랫배가 묵직해지게 됩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 가장 흔한 거는 세균 감염이에요. 특히나 여자분들은 항문하고 요도 사이 거리가 짧잖아요. 그래서 이 대장 쪽에 있는 이런 균들이 이렇게 방광, 요도 쪽으로 옮겨오면서 이제 방광까지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소변을 잘 보면은 그런 균들이 잘 씻겨 내려가는데,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게 이제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또 알러지성으로 방광염을 앓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잘 안 맞는 것들 먹는다든지 아니면 외부의 어떤 그런 거하고 접촉을 한 다음에 이제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출혈을 동반하는 방광염들, 주로는 이제 신장 결석 같은 게 이렇게 방광 안에 있으면서 그런 게 방광 안에 이런 작은 방광벽을 이렇게 자극을 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좀 물리화학적인 자극에 의해서도 염증이 잘 생기는데요. 가장 흔한 거는 이제 부부관계 이후에 생기는 경우들이 많죠. 그럴 때 이제 좀 자극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생리대 같은 경우가 좀 자극을 주는 경우들도 있고, 다양한 원인 때문에 이제 염증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보통 이제 급성과 만성을 나누는데요. 급성이라는 거는 이제 막 생겼다는 얘기예요. 가장 큰 특징은 소변이 자주 마려워요. 볼 때마다 좀 뻐근하고 따끔따끔하고 봐도 시원치가 않고 이런 증상들이 있고요. 어떤 때는 마치 소변이 이제 쌀뜨물처럼 뿌옇게 나온다든지 약간의 피가 섞여서 나오는 약간 붉은 이런 소변들이 보게 되고요. 이게 이제 만성적으로 왜 우리 감기를 막 달고 사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철만 되면 감기 걸리고 혹은 1년에 10번씩 12번씩 이렇게 걸리는 분들이 있는데, 방광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달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3번 이상 방광염이 찾아온다든지 증상이 한번 시작이 되면 열흘이 지나도록 잘 회복이 안 된다든지 이러면 이제 우리가 만성적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요. 보통 세균 감염이 가장 많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방광염이 생기면은 항생제 처방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이 항생제를 써도 쉽게 가라앉지를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만성이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감기 걸리는 거랑 방광염이 오는 거는 똑같아요. 감기 바이러스 원래 우리 주변에 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좀 많이 피곤하고 체력이 떨어지거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이 바이러스가 이제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코에 염증이 생기면 우리가 비염이라 그러고,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인두나 후두 쪽에 생기면 인두염, 후두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목이 부으면 이제 편도염이라 그러고요. 이게 더 깊숙이 들어가면은 기관지까지 들어가서 기관지 염증이 이건 기관지염이라 그러고요. 더 깊이 들어가면 어디죠? 이제 폐까지 들어갈 수 있죠. 폐렴까지 오면은 좀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방광염도 마찬가지로 요도부터 주로는 이제 방광에 염증이 있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순뇨관을 타고는 신장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신우신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광염 단계에서 좀 잘 관리하고 치료를 해내는 게 중요하겠죠. 방광염하고 좀 헷갈리는 몇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요. 방광염은 방금 설명드린 거고, 우리가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방광 안에 염증이 있는 건 아닌데 방광이 예민해져서, 그래서 소변이 조금만 차더라도 금방 이렇게 마려운데 가서 보면 또 시원하지가 않고 자주 보게 되는 일들, 나이가 들수록 좀 그런 게 많이 생기고요. 요실금이라고 하는 거는 소변을 내가 참으려고 해도 참지 못하고 뛴다든지 아니면 기침한다든지 잠깐 이렇게 깔깔깔 웃는다든지 그런데 찔끔하고 나와버리는 게 이제 요실금인데, 이런 방광염이 자꾸 생기게 되면은 이런 긴장성 방광염 요실금이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평소에 좀 그런 분들은 잘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보다 여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한 해 동안 이제 진료받는 분이 한 15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94%가 여성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남자들은 요도가 좀 길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한 4, 5cm 정도로 요도가 상당히 짧아요. 그래서 항문에 있는 이런 바이러스, 박테리아 균들이 이렇게 타고 방광까지 넘어가는 일들이 많아서 그렇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좀 위생관리를 잘 하는 게 좋은데, 너무 비누로 빡빡 닦는다 하면 그런 것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 항문도 그렇고 유산균 같은 게 있는 것처럼 이런 주변으로는 우리 몸에 있는 유익균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빡빡하게 씻어버린 그런 유익균들이 많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런 유해균들을 방어하는 작용이 많이 모자라게 됩니다.
평상시에 대변 닦는 습관을 닦을 때 뒤로 닦으면 좋은데 어떤 분들이 이제 앞으로 닦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감염이 잘 되니까 그런 습관들은 좀 바꿔주는 게 좋고요. 방광염이 왔다 그러면 일단 배를 좀 따뜻하게 해서 순환이 잘 되게 해주는 게 좋고요. 골반을 좀 스트레칭하는 이런 종류 운동들을 해서 골반이 좀 피가 잘 돌게 만들어주면 회복이 빨라집니다. 물을 많이 마셔서 소변을 좀 자주 보게 만들어주면은 염증이 좀 씻겨 내려가는데 편하겠죠. 뭐 애플 사이다 같은 걸 먹는다든지 소다수 같은 베이킹 소다 같은 경우를 물에 살짝 타가지고 마시게 되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그런 것들을 벗어나게 할 수가 있고요. 자, 술은 알코올은 금지예요. 우리가 염증이 있을 때 술을 마시면 염증을 훨씬 더 심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 동안에는 술을 피해 주시고 커피 같은 경우에는 혈관을 많이 수축을 시키기 때문에 회복되는 거를 좀 많이 더디게 만드니까 그런 것도 좀 피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한의원에 방광염이 생겨서 왔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짧게 한 2, 3일 정도 이렇게 처방을 해드리는 약이 있어요. 보험약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급하게 쓰는 약들은 미리 이제 다려놓고 있는데 그런 거 한 2, 3일 정도 먹고 나면은 항생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그렇게 좋아질 수 있고 항생제는 좋긴 한데 이게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부작용이 있어요. 이게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은 유익균들까지 싹 죽여버려요. 이런 세균들만 죽여야 되는데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있는 이런 유산균이나 이런 것까지 다 죽어나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최대한 안 쓰고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한약으로도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게 만성적으로 급하게 오신 분들은 침으로도 좀 쉽게 관리가 되는 편인데 이게 만성적으로 계속 뭐 달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체력이 너무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럴 때는 한두 달 정도 좀 길게 몸을 좀 도와주는 그런 약들을 쓰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벗어날 수가 있겠죠.